네, 안녕하십니까. 장기용입니다. 오늘 정부가 갑자기 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했죠. 주택이 계속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만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안정화를 또 시키겠다고 합니다. 한번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 정부가 바라봤을 때 뭐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 시장 상황 평가하고 이제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안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해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일단은 작년까지 계속 보합이었다. 근데 최근 7주 만에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상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다가 지금 또 그 주변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좀 늘고 있는 건 팩트인 것 같고, 지금 일단은 매도자 우위에 근접한 상황이다. 쉽게 말해서 지금 아직 근접한 상황이라는 뭐죠? 아직 완전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근데 왜 지금 지금 오늘 정책이 나왔냐?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이 정책이 나왔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토호제 상승 한 2주, 1주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토호제 해제 이후에 강남 상부 상승하고 있다. 토호제 해지 발표가 2월 초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계속 때리니까 실제로 저는 깜짝 놀랐다고 해야 되나? 사실 토호제가 뭐죠? 토호제는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결국에는 갭 투자하지 마라. 실거주 위주로 거래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토호제 자체를 해제했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거래가 폭등하느냐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짜로 토호제가 집값을 상승시켰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 한번 볼까요? 부동산 R124가 2일이라는 거는 요거 지금 2월 초입니다. 토호제 해제 발표 전이에요. 서울 20개구 아파트 155만 가구 평균 가격을 조사해봤는데 1월 달에 서울 평균 가격이 13억 8,289만 찍게 됐다. 근데 이전 최고가인 쉽게 말해서 폭등기의 가격을 넘어선 수치다. 이미 1월 달에 우리 폭등기 고점을 넘었다. 평균 가격으로는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이미 부동산 회복이 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토호제를 풀기 전에 막 눌려있다가 토호제 푸니까 막 투기를 했다 라고 언론에서 아까 떠들었죠. 이건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은 지금 올해부터 공급 물량이 여기서 공급이라는 건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아마 내년에 가면은 공급 절벽이 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있었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랑으로 박았다가 금리가 지금 내려오기 시작했죠. 금리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시 경제에 대한 불안성,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예전에 딱 전쟁 터졌을 때는 갑자기 이제 곡물 가격, 철강 가격, 시멘트 가격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충격파로 와가지고 우리가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왔는데 이제 3년 차쯤 되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이제 익숙해진 상태에서 금리도 내려오니까 이제 좀 사들여도 될 것 같은데 해서 회복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회복이 좀 더딘 것 같아 라고 때를 쓰니까 토호제를 푼 겁니다. 근데 토호제가 사실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잠삼 대청이라 그러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 네 군데만 지정을 해놨었는데 그걸 잠깐 푼 겁니다. 근데 그걸 풀었더니 뭐 거래가 조금은 더 일어났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미 1월 달에 거래가 살아나고 있었다. 2월 달에 그게 좀 더 가속화되는 거고, 거기에 토호제가 살짝 얹혀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침소봉대. 마치 토호제를 푸니까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조금만 기억을 되돌아가 보면은 전세 사기가 터졌었죠. 네. 전세 사기가 터지고 나서 지금 전세 시장이 회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의 안 됐습니다. 전세 시장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토호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실거주 위주로 거래해라는 거잖아요. 그럼 푼다는 거는 전세 끼고 거래해도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토호제를 풀었으면은 사실 가격 상승폭을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전세가 살아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죠. 근데 전세는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안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토호제 해제로 인해 가지고 갭 투자가 상승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토호제 풀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미 회복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토호제라는 어떤 하나의 앨감이죠. 토호제 풀리니까 좀 더 그러면은 안심하고 그래도 되겠네? 그런 심리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리에 조금 자극을 줬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까 언론에서 불을 떼면서 시장이 조금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오늘의 대책의 핵심 요지가 뭐냐? 토호제를 지정하는데 심지어 확대해서 다시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잠삼
대청이었는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에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토호지 때문에 가격이 올랐었는데 토호지 다시 지정하니까 시장이 박살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만 이 토호제라는 이 심리적인 것들로 인해서 튀어나가고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한 고삐를 약간 잡았을 뿐이지 쉽게 말해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상승 거래는 계속 일어날 거다. 단지 그게 토호제가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 생각했을 때보다 토호제 자체 효과보다 더 과장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래서 고삐를 당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아파트로 한정을 했죠. 그러면 일단 아파트 아닌 비아파트는 일단은 토호제에는 적용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결론은 이 토호제를 지정함으로써 시장이 거래가 팍 죽을 거라는 거는 그것 또한 과장이다. 하지만은 이제 조금 더 그 고삐를 다시 채움으로써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던 이 상황 정도로 돌아오면은 정부에서는 하락을 바라는 게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토호제니까 집값 오를 겁니다라는 그 심리에 살짝 고삐를 당긴 상태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게 토호제 뭐 인근지역 적극 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거 더 중요한 게 다음. 사실 오늘 정책에서 토호제 다시 지정하는 거에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저는 이 2번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는 걸 검토하겠다. 지금 서울에서 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딱 4개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검토하겠다. 쉽게 말해서 확대하겠다는 소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토호제 재징용하는 건 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토호제를 뗄감으로, 야, 토호제 풀렸으니까 거래합시다. 실제로 지금 거래 건수가 2,000건 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 아마 갭 투자 비중은 높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안 따져봤지만은 아마 왜냐면 갭 투자 자체가 지금 활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강남구 외에 지금 찌라시 계속 돌고 있죠. 제일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성동구, 마포구. 이런 데들이 지정됐을 때 오히려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아시는 마실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일단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죠.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니까 쉽게 말해서 기대 수익이 떨어지죠. 분양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럼 거기서 조금 또 삐걱거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성동구, 성수동, 그죠? 마포 이쪽들을 지금 다 뭐하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엄청나게 진행하고 있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거래가 제한이 됩니다. 일단 조합 설립 기준으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이후부터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조합은 입주권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서 손바뀜이 돼줘야 사업도 좀 빨리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 기대의 심리도 자극을 받는 건데, 이게 찬물이 끼얹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내가 이혼을 했어. 그래서 이 집을 처분해야 돼. 이런 분들은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로 하는 경우에 또 팔아도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분들은 10년을 가지고 있고 5년을 실거주를 해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제한이에요. 그 경우에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 지역, 이미 지정된 지역 말고 확대됐을 때 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디서 한번 때려치고 다음. 그래서 정부에서 그럼 팔아야 될까요? 성동구 지역에? 성동구 지역에 팔아야 되냐? 저한테 일단은 지금 지정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할 수도 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토호제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거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잠깐 고삐를 당긴 거지. 이 지금 거래가 계속 더 이루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조금 과열되는 것 같은데 했을 때 토호제랑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 보유가 아니라 좀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구역 지정이나 아니면 조합 설립이나 여러 단계들
계기가 되는 단계들 있잖아요. 그 단계 이후에 내가 팔려고 생각하고 있던 분들은 이 구역 지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수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처분하는 게 그죠? 맞겠죠. 안 그러면은 현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지역이 그러니까 전국이 아니라 그 지역이 서울 전체로 확대될 거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아닙니다. 왜냐? 5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서울 도시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법률 재개정을 계속 적극 협의하겠다. 그래서 11만 호 적기 공급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이 공공택지는 3기 신도시겠죠. 3기 신도시 같은 것들, 그다음 소규모 택지들 계속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하겠다. 쉽게 말해서 아예 시장에 갔다가 물을 뿌리진 않겠다는 의도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비사업은 계속 밀어줄 거다. 근데 지금 주요 정비사업지들 중에 강남이랑 그다음 강남 그 변두리에 있는 애들은 아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조금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바깥의 지역, 지금 대체로 이야기되는 지금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질 만한 지역은 중랑구, 동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금천구, 그죠? 은평 이런 데들이거든요. 걔들은 계속 밀어주겠다는 소리. 그러니까 걔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물론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가지고 정부가 바뀌면 또 그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 지금 오늘 3.19 대책에서 나온 거는, 여기서 나온 정부의 의도는 일단 강남만 지금 막 달려나가는 거는 조금 제동을 가하겠다. 그리고 강남 변두리에 있는 애들도 지금 상승폭을 지켜보면서 조금 고삐를 잡아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바깥의 지역, 지금 서울에서 계속 사업성 고정 개수, 그 다음에 현황 용적 인정, 이런 것들로 정비 사업을 밀어주고 있었던 지역, 거기는 지정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인 거죠. 지금 이런 모든 정책들은 사실 포커스는 서울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선까지. 근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좋은 발표들이 나도 사실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미분양도 많고 인구는 점점 줄고 그리고 집값이 어쨌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 점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재밌는 게 네. 요거 지금 오늘 수도권 관련된 내용인데 네. 요 비슷한 시기에 그 지방에 대해서는 네. 지금 여당에서 오늘 같은 날에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날 지방 다주택 중과세 폐지하자. 네. 야당은 일단 구체적인 안 나오면 검토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요게 지금 지방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에 집을 살 사람들이 네. 사실 한정돼 있어요. 그죠? 지금 네. 지방이 워낙 경기가, 그러니까 지금 안 좋고. 경제 여건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을 사주거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필요성에 의해서 그쵸. 사든가. 임대 수익 이런 맞아요. 것들 생각해서 사거나 이런 것들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다주택 중과세, 양도세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여긴 포함 안 됐는데 네. 취득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 문제 때문에 사실은 거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하니까 서울 내에서도 계속 강남으로 몰리는 이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발표는 조금 이렇게 좀 흘러갈 수 있겠구나 예측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렇죠. 맞는 정책 발표였다면 네, 얘는 그렇죠. 확 뒤집을 만한 정책인 거. 그죠.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네. 그냥 살짝 고삐를 당겨주면서 동시에 걱정하지 마라. 정비 사업으로 공급할 거는 수도권에 공급할 거는 해주겠다라는 네. 정책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왔던 정책인 거예요. 뭐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그런 파격적인 정책은 아닌 겁니다. 그냥 그래서 시장에 너무 과열되지 마라라고 고삐를 당겨주는 정도의 발표였다면은 요거는 조금 이야기 다르죠. 근데 요거는 뭐다? 근데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검토하겠다죠. 그래서 오늘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나왔고, 야당에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방을 가를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토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입주 물량 변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갈 거냐,
하락할 거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하락론자분들은 계속 하락한다 하지만은 저는 이게 지금 일단 확실한 거는 임차 시장은 무조건 상승한다고 봅니다. 이게 그게 전세가 상승하느냐 월세가 상승하느냐는 지금 전세 사기 여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가 소화를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오릅니다. 아니면 둘 다 오를 수도 있고요. 왜냐? 공급 물량이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 서울, 인천, 경기고요. 이게 수도권 다 합친 건데 보시면은 그래프가 뭐 그래도 뭐 들쭉날쭉하지만 뭐 비슷하죠. 올해 갑자기 똑 떨어집니다. 내년에 뚝 떨어집니다. 2027년에 거의 2026년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이게 지금 경기, 인천, 서울 다 합쳐서 7천 가구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입주가.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허가를 거쳐가지고 공사해가지고 입주하는 거잖아요. 인허가 과정 이런 것들 합치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앞을 보면 되고요. 정비 사업은 7년에서 10년 앞을 보면 됩니다. 근데 수도권은 대부분 정비 사업으로 공급을 해요. 그러면 곱빼기 10 하면은 요쯤이죠. 요쯤에 뭘 하고 있었죠? 16, 17, 18, 19, 20대 박원순 시장님이 집권할 때였죠. 그때 정비 사업 계속 막았습니다. 막고 놓고 야, 안 돼. 보완해와. 임대주택 더 공급해.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입주 물량 절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단박에 해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때 그럼 또 하겠죠. 뭐 하겠죠? 공급 대책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그렇죠. 심리만 자극하는 거지 실제 공급은 10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집값을 공급 대책 100만 원 공급하겠다 아무리 떠들어도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때 폭등했죠, 그죠? 요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또 뭐 공급하겠다 했죠. 근데 이때 폭등하면서 또 제한 걸었죠. 그럼 요게 교차해서 나타나는 지점이 또 있겠죠. 그렇게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호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공급 절벽이 오면서 임차 시장이 자극이 되고요. 임차 시장이 자극이 되면은 매매가도 자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때 이런 많은 경험하셨던 분들은 전세가 오르면은 매매가 들어 올려지겠지라고 알고 계시는데 임차 시장이 자극되는데 매매가 눌려졌던 지점도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에 임차 시장이 자극됐지만은 그때 거시경제가 박살내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우리한테 또 미치면서 매매 자체는 좀 눌려있는 그때 한번 눌렸다가 쭉쭉뚝뚝 가다가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세요 하다가 이게 빵 폭발한 게 여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가다가 지금 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토호제 해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장이 계속 공급이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상승은 토호제 해제 발표 이전부터 이미 회복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금리 추이가 미국 뭐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으로 금리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미 기준금리 내렸죠. 그러면 기준금리 내렸으면은 다른 금리도 내려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정부에서 뭐 하고 있냐면은 야, 안 되겠어. 근데 공급은 해야 돼. 근데 투기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뭘 하고 있죠? 이 공급할 때는 PF 대출이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PF 대출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PF 대출 금리는 그건 CD 금리라고 채권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로 해서 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케이, 하향 안정화. 가계대출은 더 내려가지 않도록 잡겠다. 그래, 은행권 불러가지고 가계대출 금리는 낮추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양쪽으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클 거냐, 작을 거냐. 근데 결국 공급 절벽이라는 이 커다란 문제가 이미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대세 상승이 있지 않겠나. 특히 임차 시장에서. 그리고 매매 시장도 내려갈 일은 없다. 그죠? 빨리 올라가느냐, 느리게 올라가느냐만 있지, 뭐 약보합이나 하락세로 갈 일은 없다는 거죠. 강보합이나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바탕은 어쨌든 지금 경기도와 서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까 그 뭐지? 쉽게 말해서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시골까지 올라 그러면은 지방까지 오려면은 쉽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되는데, 그죠? 아까 말했던 다주택 중과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그죠? 다주택 그걸 풀어주면, 네네. 그럼 지방이 살아날 것 같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죠. 저도요.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내가 지방에 집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차를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임차인을 구하려고 해도 거기 실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요자가 매매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실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럼 지방이 살아나려면은 결국에는 일자리, 와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와 그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그럼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그 지역 인근에 거주하겠다라는 쉽게 말해서 수요가 있어요. 필요성까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만 뚝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그 일자리와 거주와 그 다음에 생활 환경까지 개선을 소득도 되어야 돼요.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 그렇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산업은 산업 따로, 부동산은 부동산 따로, 뭐는 뭐 따로 하니까 지금 사실 지방을 살리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는 네. 주택 인허가, 산업단지 인허가 네. 지방에 한해서 LH가 지금 택지 개발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LH랑 산업단지 인허까지 다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인허가 기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국가기관을 만들자. 그런 제안들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쉽지 네.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네. LH 또 부정 비리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잘못을 했는데 권한을 더 키워? 또 이런 지금 대중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을 살리려면은 당연히 그런 세금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만은 일자리나 그다음 거기 쉽게 말해서 생활 편의성 그 더 큰 게 교육. 맞아요. 교육을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똘똘한 한 채 이걸 깨줘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금도 그렇고 이게 극과 극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저는 그 똘똘한 한체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는 현상, 사회 현상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놓친 경향이 있죠. 네, 시기를 좀 놓쳤죠. 네. 놓친 경향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정부나 그다음 지방 정부나 네. 그다음 지금 그 하려고 하는 게 네. 개개의 도시로는 늦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좀 뭉쳐서 올래 해보자. 그래서 세종, 청주 이런 거점 도시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생활권을 만들어 보자. 부산, 울산, 경남 뭉쳐서 메가시티 만들어 보자. 대구도 지금 경북이랑 합친다 만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광역화, 그리고 광역화해서 그 안에서 생활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라도나 경북은 그것조차도 놓친 경향이 크고요. 근데 세종이나 청주권에 있는 충청도 권역 네. 그리고 부울경 권역은 아직까지는 기회는 있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